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6급의 듣기 영역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특강에 이어서요. 이번 달에도 제가 듣기 일부분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유의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우리 보기를 파악을 해주시고 그 보기 안에서 키워드 빨리빨리 찾아내 주시고 자, 들으면서 귀로는 그 키워드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집중하시면서 머릿속으로는 빨리빨리 대비하면서 속어 내지는 체크해 주시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한 번 연습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연달아 이번 달에도 듣기 일부분 내용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미리 풀어보셨죠? 그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확인하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一，储蓄是今天存钱，明天花，而信用卡则是今天花明天的钱，它可以透支，即先花钱后还钱，这大大方便了人们的生活。刷卡与贷款有同样的效果，因此在提倡贷款生活的同时，适当的信用卡透支也是可以考虑的。 자, 여러분 문제 들어보셨죠? 지금 이 지문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뭘 물어보질 않지?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우리 6급 듣기 일부분에 아직 적응이 덜 되신 겁니다. 우리 6급 듣기 일부분의 특징이 뭐죠? 이 지문이 쭉 나온 후에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원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5급에서는 항상 질문을 들어왔지만은 6급 이 일부분에는 질문이 따로 없고 우리가 지문을 들으면서 이 제시된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래서 일치하는 문장 빠르게 찾아주고 또 그 다음 보기 내용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조금 당황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점점 우리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1번 지문까지 대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일단 A, B, C, D를 먼저 봐주시면은 储蓄就是今天花明天的钱 이렇게 되어 있어요. 储蓄 하게 되면은 우리 저축하는 것을 储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오늘 今天花 오늘 쓰는 거예요. 뭘 쓰냐? 明天的钱 花钱 돈을 쓰다. 오늘 내일의 돈을 당겨서 쓰는 거. 그게 저축이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거는 내용이 맞지 않아요. 그쵸? 자, 그다음 B는요. 信用卡不能存钱. 자, 신용카드는 存钱 돈을 저금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내용을 우리가 또 들어보면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문 안에 신용카라는 표현 나오겠다. 힌트 먼저 주었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 또 언급이 됐어요. 信用卡是花今天存的钱. 신용카드는 무엇이다? 화 쓰는 것이다. 오늘 저금한 돈을 쓰는 것이다. 이것도 살짝 내용 이상하죠? 자, 그다음 D는요. 适当的信用卡透支是正常的. 자, 뭐뭐뭐뭐 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正常的,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 적당한 신용카드透支는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透支, 이 透支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미리 자기가 저금해둔 돈의 한도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당겨서 가불해서 쓰는 것을 이 중국어 단어로 透支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보다 집어넣는 돈보다 초과되는 돈을 당겨서 가불해서 쓰다 透支라는 표현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과 한번 대조를 해봐야겠습니다. 처음에 벌써 储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储蓄是今天存钱明天花. 이 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돈을 저금하고 내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저금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다른 날에 미래에 쓰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are 그런데 are는 이제 여기서는 이 앞에 것과 대조하기 위한 접속사를 쓰였어요. 그리고 신용카 뒤에 나온 이 저라는 부사도 앞에 것과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라는 대조의 의미를 더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are라는 접속사와 저라는 부사가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어떻다? 是今天花明天的钱. 오늘 화 쓰는 거예요. 내일의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它可以透支. 이 신용카드를 가리키겠죠. 타는요. 이 신용카드는 可以透支,透支할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약간 미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겨서 쓰는 透支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깔고 가고 있어요. 즉 바로 뭐다? 先花钱后还钱. 먼저 돈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는 그러한 형식이다. 즉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네요. 이 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즉 뭐다? 먼저 돈을 쓰고 그리고 나중에 갚는 것이다. 这大大方便了人们的生活.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 방식은 아주 크게 매우 크게 方便了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뭐예요?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생활을 方便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方便이라는 단어를 뭐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형용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方便 뒤에 러 붙었고 조사 동태조사 붙었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까지 붙었죠. 지금 여기서 方便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만들어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방식이 사람들의 삶을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다. 刷卡与贷款有同样的效果. 자, 카드 결제와 이 뭐뭐와 贷款 이 대출 받는 것은 有同样的效果. 동일한 같은 효과를 가진다. 因此 이 때문에 在提倡贷款生活的同时适当的信用卡透支也是可以考虑的. 이 후반부가 좀 잘 들려줬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이 때문에 뭐뭐함과 동시에 在땡땡땡的同时 뭐뭐뭐함과 동시에 뭐함과 동시에 이 대출하는 생활을提倡 뭔가 재창하고 캠페인화 시켜서 장려함과 동시에 이렇게 적당한 신용카드 토지는 적당한 신용카드 토지하는 방법은 역시나 무엇이다? 也是可以考虑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기에서 아까도 봤다시피 A번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B번은요. 신용카드는 저금을 할 수가 없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불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C는요. 신용카드는 오늘 저금한 돈을 쓰는 거다? 아니었죠? 신용카드는 뭘 할 수 있는 게 전제였냐면은 토지 미리 내일 돈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C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적당한 신용카드 토지는 토지 미리 돈을 값으로 해서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즉, 也是可以考虑的.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괜찮다. 긍정적인 의미의 우리 이 D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발음은 첫 번째 1차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안에 이런 발음이 언급이 되었을 때 빠르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 보기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据了解，春节期间，许多饭店都推出了酒后代驾的服务。这些饭店与一些酒后代驾公司合作，只要客人需要，饭店就可以在10分钟内叫来司机，帮助客人把车开回家。这样的服务解决了很多吃客们的后顾之忧，同时也增加了这些饭店的上座率。 자, 우리 2번 문제 그러면 지문과 보기 보면서 대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보기 한번 봐주세요. 어떠한 키워드들 등장하는지 보면 春节期间不能自己开车. 춘지에 하게 되면 구정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구정설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 A번 문장은 통하지 않는 문장. 그렇죠? 자, B번은요. 服务员可以代驾. 여러분, 服务员은 식당 종업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종업원은 뭘 할 수 있다? 代驾 할 수 있다. 그러면 代驾라는 동사 알아두세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해주는 거, 대신 운전해주는 걸 우리가 代驾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이, 식당 종업원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거는 좀 내용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C는 代驾公司的服务时间是10分钟. 이 대리운전 회사의 서비스 시간은, 서비스해주는 시간은 10분이다. 이것도 살짝 말이 이게 상식상 통하지 않는 게 운전을 서비스해준 시간 단 10분 안에 모든 서비스가 끝나기 힘들 텐데 어찌됐든 이것도 들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D는요. 代驾服务帮助了客人. 이 대리운전 서비스가 客人, 손님을 帮助, 도와주었다. 손님에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据了解
파악된 바에 의하면, 즉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춘제期间, 춘제期间 언급이 되었습니다. 许多饭店都推出了酒后代驾的服务. 자, 许多 하게 되면 허다한 많은 饭店, 레스토랑, 많은 식당들이 또 推出了 어떤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상품화해서 내놓는 거, 출시하는 것을 우리가 推出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러한 서비스,服务를 새로 내놓았다라고 해서 우리 推出 동사 썼고요. 어떤 서비스? 酒后代驾. 우리 아까 보기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그 代驾라는 단어의 원래 전체 명칭은요. 음주후에 대리운전해 주는 거. 酒后代驾 줄여서 代驾만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주 후에 고객들에게 뭔가 대리운전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출시했다, 내놓았다라는 내용이죠. 这些饭店与一些酒后代驾公司合作. 자, 이 레스토랑들이, 이 식당들이 누구와 일부 소량의 복수 형태 나와요. 일부 소량의 대리운전 회사들과 合作, 협력을 해서 只要客人需要，饭店就可以在10分钟内叫来司机帮助客人把车开回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只要뭐뭐 하기만 한다면, 자, 그다음 뒷절에 또 지오 같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손님이 필요로 하기만 한다면 이 식당이 거의 뭐 할 수 있다? 10분 이내에 在10分钟内 10분 이내에 叫来 불러오는 거죠. 자, 누굴 불러오느냐? 스지, 이 운전기사를 불러와서 帮助客人把车开回家. 이 손님이 뭐 하는 것을 도와주나?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这样的服务解决了很多吃客们的后顾之忧. 자, 이러한 서비스는 어떠한 우려를 解决了, 해결하였습니다. 자, 어떤 우려? 많은 吃客们들의 后顾之忧. 여러분, 后顾之忧가 또 하나의 성어예요. 뒷걱정, 뒷근심, 뒤따라오는 근심, 걱정을 중국어로 后顾之忧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막 술 즐겁게 마셨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이 걱정, 근심, 즉 음주 운전에 대한 걱정이겠죠. 이러한 걱정을 解决了,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吃客는 무슨 뜻이냐면 식당의 고객들을 우리가 또 吃客라는 단어를 써요. 식당의 고객들이 이러한 뒷근심, 걱정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또한 增加了, 증가시켰습니다. 늘려주었습니다. 뭘요? 这些饭店的上座率. 상조리 하게 되면은 이 식당 안에 고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점유율을 말해요. 그래서 식당에 오는 고객들의 점유율을 增加了, 증가시켜 주었다. 즉 손님들도 더 많이 오게 되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손님들도 더 많이 끌게 되었다라는 내용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일치하는 보기를 고른다고 한다면 춘절 기간에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된다? 요거 아니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식당 종업원이 직접 자기가 대리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대리운전 회사의 서비스 시간이 10분인데 그게 아니고 이 10분이 언급되었던 것은 이 식당이 10분 이내에 이 기사님을 불러온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치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였다? D번에 代驾服务, 이 대리운전 서비스가 帮助了客人, 이 손님에게 도움을 주었다. 라는 표현, 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3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很多人喜欢在冬季晨练，然而研究表明，过于寒冷的天气非常不适合晨练。即使是习惯晨练的人，也应该推迟晨练的时间，不要太早出去锻炼。另外，有条件的人也可以根据情况转入室内运动，以降低寒冷对身体损害的几率。 자, 그러면 우리 지문과 보기 보면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살짝 보시면은 A번에 冬天也要锻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울에도 운동을 해야 한다. 锻炼 운동하다는 뜻이죠. 자, B 晨练的人应该早起. 晨练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 이 晨练은 아침 운동을 晨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 운동하는 사람은
마땅히 일찍 일어나야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거 내용을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자, C. 冬天最好在室内运动. 자, 겨울에는 뭐뭐뭐 하는 편이 가장 좋다라고 할 때 우리 부사 最好를 쓰게 돼요. 이 最好를 부사 자리에 놓고 쓰면은 이 뒤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좋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뭔가를 이렇게 하는 편이 좋다라고 제안하고 건의할 때 우리가 最好 땡땡땡 이런 부사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D는요. 晨练时间越长越好. 이 아침 운동 시간은 越长越好. 길면 길수록 좋다. 越 A, 越 B, A 하면 할수록 B하다 표현인데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이 또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내용 볼게요. 很多人喜欢在冬季晨练. 然而研究表明 땡땡. 자,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아침 운동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但是可是 말고 우리 然而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6급 정도 오게 되면은 但是可是 그동안 흔히 써왔던 이 역접의 접속사보다는 시험에는 이 然而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研究表明 연구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뭐가요? 过于寒冷的天气非常不适合晨练. 过于 과하다는 얘기죠.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过于寒冷的天气 어떻다? 非常不适合 대단히 적합하지 않다. 뭐뭐뭐 하는데 무엇에 대단히 적합하지 않아요? 이 아침 운동에 대단히 적합하지 않다. 即便是习惯晨练的人也应该推迟晨练时间. 자, 설령설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비엔 접속사 써주시고요. 뒷절에 얘가 함께 호응합니다. 설령설사 아침 운동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 운동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땅히推迟해야 한다. 시간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 무슨 시간을? 이 전리엔하는 시간, 아침 운동 시간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 不要太早出去锻炼. 뭐뭐 하지 말아라. 不要.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일찍 나가서 운동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일러서는 안 되고 너무 추운 상황에서 운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另外, 그 밖에 有条件的人也可以根据情况转入室内运动. 자, 이 밖에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조건이 허락하는 사람, 조건이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된다. 예, 거의 어떻게 해도 된다. 根据情况, 상황에 따라서 转入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어떤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실내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 실내 운동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좋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뒤의 효과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할 때 우리 또 이 앞절에 구체적 행동이 나와주고 구체적 방법 나와주고 쉼표 나오고 뒤에 이렇게 이 앞에 구체적 행동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의 개사예요. 뒤에 목적 달성하다 효과를 보다라는 뜻입니다. 찌앙띠 어떤 효과를 봐요? 내려주는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什么什么的几率 어떠한 확률, 찌리 확률이란 뜻이에요. 이때의 찌는 일성으로 읽어줍니다. 뭐뭐뭐뭐 할 확률을 찌앙띠 낮추어준다. 어떤 확률? 寒冷对身体损害的几率. 이 추위의 몸에 대해서 미치게 되는 몸에 대한 어떤 损害, 해, 상해의 그런 해를 미치게 되는 그러한 확률을 낮춰주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BC를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면 A번 겨울에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 요것도 언급이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언급이 되지 않은 내용은 X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는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안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조건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실내 운동으로 전환을 해보는 것도 거의 된다. 그렇죠? 어떤 다른 제안에 대해서 뭐뭐 해보는 편도 좋다. 最好 땡땡땡이라는 표현인
과 우리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를 정답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D는 이 아침 운동하는 시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답은 최종적으로 C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듣기 일부분 관련해서 3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듣기 일부분은요. 반복해서 읽는 이러한 복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습 자료예요. 왜냐하면 음성 파일이 우리 같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보기를 복습하는 것은 뭐 반드시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 지문 부분 있죠. 이 지문을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으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일부분에 나오는 이 단어들 발음만큼은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반복해서 읽고 복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도 6급 필수 암기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은 6급 필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문장들이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51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那件事一直鞭策着我努力上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은 那件事 끊어주고 줄고 쭉 계속 鞭策着我 내가 뭐뭐뭐뭐 하도록 鞭策 해오고 있다. 鞭策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그 말, 동물 말, 달리는 말, 말을 달리게 하기 위한 그 채찍을 鞭策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 하다라는 동작 자체를 우리가 鞭策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비유적인 용법으로 쓰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끔 누가 무언가를 하게끔 독려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우리가 鞭策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줄곧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上进, 上进은 앞으로 더 나아가고 향상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왔다. 나 자신을 독려해 왔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鞭策 집어넣었습니다. 자, 52번 볼게요. 既不要 땡땡, 也不要 땡땡. 우리 既 땡땡, 也 땡땡 하게 되면 뭐뭐 하기도 하면서 또 뭐뭐 하기도 하다인데 뒤에 不要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뭐도 하지 말고 또 뭐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既不要自吹自擂. 여러분 自吹自擂 자체가 사자성어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吹, 나팔 불고 레이, 북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팔 불고 북치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중국어로 自吹自擂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화자찬도 하지 말고 또 뭐도 하지 마라? 不要自我贬低. 자기 스스로 贬低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贬低가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단어니까 얘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贬低는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것을 自我贬低라고 합니다. 贬低 하게 되면은 평가절하하고 낮추는 거. 자, 그래서 자화자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폄하하지도 말아라 라는 내용 문장 같이 봤고요. 53번 我们要正确运用含有贬义的词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要 뭐 해야 된다? 正确运用 올바르게 운용해야 한다.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뭐뭐뭐뭐한 词语를 여러분 이 词语는 단어라는 뜻이죠. 뭐뭐뭐뭐한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럼 여기 괄호하는 내용 봐요. 含有贬义的词语 含有 하게 되면은 함유하다 담다란 뜻이고 가지고 있다란 뜻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贬义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의미. 그렇죠?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 사용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인지도 모르고 막 칭찬하는 자리에서 그 단어를 막 그냥 표면상의 의미만 가지고 막 썼다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贬义 부정적인 의미. 그러면은 긍정적인 의미라는 의미의 단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중국어로 褒义라고 합니다. 褒义. 자, 우리가 여기 褒자 쓰고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褒义, 그러니까 褒义일성. 褒义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의미란 뜻이고 贬义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알고 계시고. 자, 54번. 凡事先有心理准备遇到变故时不致慌张失措. 자, 凡事 여러분 凡事 하게 되면은 5급 거쳐 오신 분들 이거
이凡是 이 부사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凡是 무릇 뭐뭐뭐 한 것들은 뒤에 또 부사 또 같이 와가지고 무릇 뭐뭐뭐 한 것들은 대개 모든 뭐뭐뭐 한 것들은 다 뭐뭐하다라는 표현할 때 우리 凡是 쓰거든요. 근데 지금 글자 달라요. 발음은 凡是 동일하지만 여기서의 凡是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 명사 쓰였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심리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遇到变故时 어떤 변고를 만났을 때 이런 변고하게 된 어떤 사고를 말하죠. 이러한 변고를 만났을 때 당했을 때 부질 뒤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부질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결과 일어나지 않는다? 황장, 시초하는 결과 일어나지 않는다. 황장, 이 단어 자체는 5급 단어입니다. 황장은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초는 막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것. 그래서 이 단어 4개 글자 같이 잘 쓰여요. 막 당황하고 갈팡질팡하다. 황장, 시초.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기가 먼저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갈팡질팡하고 당황하지 않게 된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55번. 随着时代的变迁我们的观念也要不断更新 자, 随着 뭐뭐 함에 따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천, 우리 변화 변천, 变迁 써주시고 우리의 관념 역시 要 뭐뭐 해야 한다? 不断更新 부단히更新해야 한다. 그러면 不断 끊이지 않고 부단히 更新하게 되면은 새로 바뀌는 거예요. 혁신하는 거죠. 새로 바뀌어야 한다, 혁신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음하실 때 또 유의하실 게更新할 때 껑은요 일성으로 읽어줍니다. 우리가 부사로 훨씬 뭐뭐뭐 하다라고 할 때는 사성으로 껑이라고 읽죠. 하지만 요거를 혁신하다, 새롭게 바꾸다라고 할 때는 껑신, 일성 발음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앞에 51번부터 55번까지의 문장 한번 쫙 읽고 우리 뒤에 페이지 넘겨볼게요. 51번 那件事一直鞭策着我努力上进 52번 既不要自吹自擂也不要自我贬低 53번 我们要正确运用含有贬义的词语 54번 凡事先有心理准备遇到变故时不致慌张失措 55번 随着时代的变迁我们的观念也要不断更新 자, 그러면 우리 56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妈妈出门之前在桌子上留了一张便条 요거는 살짝 앞에 나왔던 단어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단어입니다. 메모나 쪽지를 중국어로 便条 便条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나 쪽지를 남기다라고 할 때 남기다 동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留 그래서 留了一张便条 메모를 한 장 남겼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앞의 내용은요. 엄마는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 나가다 외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출문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테이블 위에다가 메모 쪽지를 한 장 남겨두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정리를 했고요. 57번 这种可折叠的自行车十分便于存放 자, 이런 뭐뭐 할 수 있는 자전거 대단히 보관하기에 편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삐에 유효하게 동사로 뭐뭐 하기 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내용 어떤 자전거요? 这种可折叠 可는 可以를 말할 거예요. 뭐뭐가 가능해요. 折叠가 가능하다. 折 여러분 折纸 하게 되면 종이 접다라고 할 때 접다를 지어 쓰고요. 그다음에 뒤에 베이즈 이불 개다라고 할 때 개다 동사 즉 折叠는 접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접는 게 가능한 접이식 접는 게 가능한 자전거는 보관하기에 대단히 편하다라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58번 公路四通八达遍布全国各地 자, 공루는 도로를 말하고 이 도로가 사통팔달 그래서 사방으로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全国各地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스통바다 하게 되면은 편리한 교통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쓰게 됩니다. 스통바다 알아두시고요. 59번
你能辨认出这是谁的字迹吗? 자, 일단은 辨认 하게 되면은 보고 식별해 내는 거죠. 식별해 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뒤에 식별해 내다에 보충으로 추 방향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끈을 붙여서 읽어줘야 돼요. 당신은 식별해 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요? 이것이 누구의 필체인지, 누구의 글자체인지, 필적인지 필체인지 식별해 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고요. 자, 그럼 60번. 他正在极力为自己辩护. 여기서 지금 맨 뒤에 辩护,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변호한다. 为自己辩护. 그럼 앞의 내용은 그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시제 만들어서 부사 써서 지리, 힘을 다해. 있는 힘껏 힘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6번부터 60번까지의 문장도 한 번씩 읽고 마무리해야겠죠. 자, 56번. 妈妈出门之前在桌子上留了一张便条. 57번. 这种可折叠的自行车十分便于存放. 58번. 公路四通八达，遍布全国各地。59번. 你能辨认出这是谁的字迹吗? 60번. 他正在极力为自己辩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수 암기 문장 10문장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기 부분 음성 파일을 활용하면서 읽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필수 암기 문장에서는 일단은 밑줄 친 단어부터라도 먼저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겠습니다.